네, 안녕하세요. 댕규강자입니다. 2021년 6월 7일 유튜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예측을 해서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를 예측을 한 다음에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현금을 일단 20에서 30%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타임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설령 하락을 해서 뭐 폭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원래 이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바뀐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수가 오르고 시장이 상승을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생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합니다. 아니면 뭐 비중을 줄이거나, 그래서 아직 안 오른 덜 오른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즉, 이 제가 하는 이 전략은 마켓 타이밍을 예측해서 하는 전략이 아니라 시장이 오르면 보유 종목들 중에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매도해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을 매수하고,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면 현금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밸류에이션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못 사고 있던 종목들이나 기존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비중을 확실히 채우지 못한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켓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에 맞는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지, 마켓 타이밍을 예측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현재 지수가 오르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IT 반도체가 다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 구조상.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지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지 국내 의존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려면 다 올라야 됩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 국내, 북미,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 다 올라줘야 되는데 그 한미 회담에서도 봐왔지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시장을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수가 오르려면 IT 계열, 반도체 계열이 모조리 상승 구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럼 만약에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결국 멀티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죠. 뭐 삼성전자 주식이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대비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가가 상승하려면 두 가지죠. 실적이 오르거나 멀티플이 상승하거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오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면 멀티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예. 이게 과연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메모리를 추가를 해서 과거에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멀티플을 받았는데 이 비메모리를 추가해서 삼성전자가 멀티플을 더 높게, 과거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과거로 따지면 이제 삼성전자 저점은 PBR 1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PBR 1배가 아니죠. 훨씬 높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멀티플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 말의 생각이 좀 다르겠죠. 저는 이제 잘 모르겠다, 모르면 투자하지 말자, 그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 투자자들이 다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됐든, 멀티플 상승이 됐든 실적이 상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선점을 해서 먼저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좋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회사이고, 그거랑 이제 뛰어난 회사가 뛰어난 종목이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보유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인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겠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모르겠다,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반도체 본고지가 있는 것을 조금 꺼려한다. 그래서 북미로 와라, 우리로 와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지가 이제 국내 삼성전자, 평택 이런 데를 보면 이제 그쪽은 비메모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비메모리 평택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평택 공장의 죄송합니다. 평택 공장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OLED 투자 규모를 보니까 2차전지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OLED 쪽, 그리고 이제 뭐 OLED 관련해서 저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덕산네오룩스를 보고 있었는데, 이 덕산네오룩스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겠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고려를 해보겠지만, 여기서는 주가 상승률이 조금 제 기준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비보다는 소재, 장비 쪽은 이게 진짜 내부 자간 이상은 언제 수혜를 확 있고 언제 손가락만 또 빨고 있을지 이거를 좀 분석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하고 안정적으로 오래 보유하기 위해서는 장비보다는 소재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뭐 지수와 반도체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 제목에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네, 미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흐름이죠. 뭐 백신이 나오고 뭐 접종을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뭐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뭐 모임 금지령이 내렸잖아요. 이제 모임도 풀릴 것이고,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죠. 이런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코로나19로 계속 인류가 전염병에 점령당하는 그 세상이 영화처럼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점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근데 개인 투자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시간 아닙니까? 반드시 올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 미래가 올 때까지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죠. 소위 존버라고 하죠. 근데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주식을 사서. 그러면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점이 올 때까지 보유를 한다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이란 생각을 모두 했었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꼭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점을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경제학자도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이 이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고 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꼭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만 알고 접근하시면 되지, 이 정확한 시점이 언제 올 것이냐는 시장이 알아서 화답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주가가 아직 시장에서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때 투자를 해서 보유하면 된다.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왜 투자를 못했을까? 그것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못했을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종목들만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투자가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비싸게 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언론에서 등장하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핫한 그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건데 이미 확률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트레이더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트레이더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한다면서 그때 사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교훈을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방향성을 안다. 근데 시점은 내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점이 올 때까지 난 투자를 하겠다. 이게 바로 진짜 투자죠. 제가 생각한 진짜 투자입니다. 다 설명을 했네요, 제가. 그래서 미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다. 방향과 시점. 근데 시점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방향성은 알 수 있다. 2019년에도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 2차 전지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모두 알고 있었는데 2019년에 대부분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실적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앞으로 여기가 부각될 것이구나. 그러면 오를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결국엔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행주, 항공주, 호텔, 숙박, 카지노, 레저, 외식, 프랜차이즈 이런 소비와 관련된 화장품도 있고요. 화장품 특히 색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화장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 이런 쪽. 이런 쪽의 기업의 주식을 사서 이제 코로나19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주가는 코로나19 해소되기 전에 이미 주가 반영이 될 것이다.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2008년 금융위기든 98년 외환위기든 2020년 코로나든 이런 엄청난 시장 폭락, 경제 폭락이 왔을 경우에는 글로벌 정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복지를 얘기했던 정부도 경제 살리기, 복지라는 말은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그때 쇼미 더 머니, 무제한 돈 풀기로 경제 살리기에 시작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고 작년 4월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경기가 결국 회복되겠구나. 돈을 풀던 뭘 하든 어떻게든 경기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겠구나.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중에서 경기 회복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좋은 대학은 나오고 전문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간을 내어주겠다. 이런 투자자들이라면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언제 좋아질지 알고 나는 못 기다린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겠다. 정확한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니 나는 지금 당장 좋은 거, 지금 당장 방송에 나오고 전문가가 추천하고 모두가 좋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수급이 좋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그다음에 차트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사서 당장 수익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사실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잘 이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결국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길목을 지키는 투자는 뭐냐? 이런 거. 결국 이제 소외된 종목들 내가 사면 알아서 이런 사람들이 올려줍니다. 수급 조금 차트 조금 재료 조금 이건 이제 내가 사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 차트 재료 모멘텀 테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 철학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투자의 목적, 방향성이 없다.
아니면 뭐 그냥 주식 투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냥 즐기는 목적 뭐 이런 게 아닌가. 투자 철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좀 주식 투자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여행주? 아 항공주? 아 재무제표가 안 좋다. 내가 재무제표를 좀 아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다. 이거 밸류에이션이 뭐 적자가 잡히지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이거 가치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가치적인 지표를 봤는데 안 좋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룰이 달라요, 룰이.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당장의 실적, 재무제표, 밸류에이션 이런 걸로 투자하는 섹터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하죠. 턴어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로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턴어라운드로 접근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투자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로 접근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다 우수한데 주가가 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을 사는 거를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지금 여행, 항공, 호텔, 뭐 숙박 이런 카지노 이런 것들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턴어라운드 투자죠. 턴어라운드 투자.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투자에서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재무제표로 접근하기 조금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이 시간을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는 이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뭐 펀드 매니저가 아니 뭐 천년만년 투자하겠다. 이런 예,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 돈도 아니고 그 돈을 맡긴 사람들이 언제 뺄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당장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위에 펀드 매니저 위에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아 저는 뭐 이 주식을 사서요 10년 뒤에 수익을 보겠습니다. 이러면 상사가 거기 도장을 찍어줍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예, 고객들 다 달아난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투자는 개인 투자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내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확률적으로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를 활용한다면 아유, 그럼 외국인 기관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펀드 매니저 중에 개인 투자자 진짜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사람들은 인내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코로나19가 사라진 세상, 이거는 반드시 올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가가 이런 여행, 항공, 카지노 뭐 이거 다 반영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반영되고 있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따라잡는다. 그건 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확 오르면 이제 밸류에이션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가 상승력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먼저 선점 투자는 결국 선점의 싸움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는 사람인데 6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행주 항공주도 갖고 있었거든요. 여행주 항공주는 제가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뭐 올 초까지 이제 계속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 5개월 주가 안 올라요. 예, 그 계속 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4, 5개월? 4, 5개월 안 올렸네? 팔아. 지금 당장 오르는 걸로 매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전 투자하지는 않아요. 예, 먼저 오른 걸 팔아서 아직 덜 오른 것에 물을 주는 그런 방식의 포트폴리오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생겨서 좋은 거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생겨서 좋은 거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항공주도 인기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올 초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도 원래는 관심이 2019년도 보세요. 그때 뭐 누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풍력 이런 것도 2018년도에 보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관심 없는 것을 사야 된다. 지금 관심 없고 소외된 거. 지금 관심 없고 소외된 쪽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 OLED 쪽도 소외가 된 것 같고, 뭐 섹터로 보자면 개별 종목들은 훨씬 더 많죠. 소외당했다는 게 섹터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으로 볼 수도 있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그게 소외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소형주에 많다. 대형주는 모든 투자들 다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저평가가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대형주 투자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저평가가 안 일어나요.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다 적정 주가예요.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들은 주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특히 대형주. 그래서 오늘 당장 수급 차트 제로 모멘텀 보고 뭐 종목 검색기를 돌려서 오늘의 종목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제 투자 철학이고요. 그래서 이 투자 철학 지금 좀 주식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잘 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 내 투자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곰곰이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주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결국 주식 투자자 사람이 문제다. 사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간을 내어줘야 된다. 그리고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가장 강력한 투자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욕심 부릴 때는 언제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언론이 소개해주고 전문가가 추천해주고 뭐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폭락할 때, 그럴 때 욕심을 부려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나도 그 얘기 다 안다. 다 알아.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하죠. 실천. 결국 실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천. 네,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려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모르는 상황에서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여러 종목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동이 나온다. 욕심을 두려워할 때, 공부할 때 욕심이 나온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은 트레이더들에게 하는 조언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멋진 말들. 대부분이 이게 트레이더를 위한 주식 조언이 많습니다. 이게 멋진 구절들.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트레이더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안 되죠. 예, 말이 달리기 전에 이미 올라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